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미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가천대 송진구 교수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난주에 제가 강의를 참 재밌게 들어가지고 교수님을 검색을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참 저서가 많으시더라고요. 네, 네. 더 희망, 그리고 극복의 힘, 빅예스, 정리의 기술, 디지털 라이프, 뭐 저서가 총 17권? 네. 그 이상이 되시는 것 같은데 발표하는 책의 주제가 각각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쓰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돌아보니까요. 제 삶에 제가 쭉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직면하고 있던 문제들이 제 네. 책의 주제가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런저런 책들이 많은데 네. 그때 직면했던 거. 그러니까 저는 현실에 직면한 거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는 그런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다양한 책들 중에서 가장 마음이 가는, 애정이 가는 책도 네, 있으신가요?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떠나라 그래야 보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스페인 산티아고 네. 순례길 아세요? 네. 거기 얘기인데 제가 전에 모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를 찍자는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를 걸으면서 찍는 건데 네. 그 길의 길이가 800km예요. 감이 없죠, 800km면. 네. 부산에서부터 네. 신의주까지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자는 요청을 받고 그때 이제 공모를 통해서 그 1000명한테 이제 편지를 받아서 그 중에 3명이 뽑힌 거예요. 그분은 이제 멘티들이었고 제가 멘토로 그때 걸었던 내용들을 책으로 만든 게 떠나라 그래야 보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애정하는 책입니다. 네, 네. 기회가 된다면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방송뿐만 아니라 강연에서 책으로 또 다양한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주고 또 영향을 주고 계신데요. 오늘 강연은 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죠. 네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직면한 그 시련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 3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 강연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 바로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절망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극복하는 데 뭐가 있을까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첫 번째는 뭐냐?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극복입니다. 돈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몇 조씩 몇 천억씩 부도나는 회장들이 있어요. 안 죽습니다. 실패의 크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절망의 깊이 때문에 죽는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수습할 생각부터 할 게 아니라 내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게 나를 죽일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요. 위기와 기회는 밤과 낮과 같아요. 늘 옵니다. 인정하고 수정하고 열정을 가지면 그게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고 네. 지난주에는 현실적인 위기들을 우리가 어떤 시그널들이 있는지를 이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걸 우리가 대응을 못했어요. 대응한 사람은 괜찮은데 대응을 못했어요. 이제 터진 거예요, 이게. 터진 상태에서 어떻게 이걸 극복할 수 있는지 그거를 3가지 키워드로 제가 구성을 해본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정이에요, 인정. 그러니까 현실이 딱 터지면 인정하는 게 실은 가장 중요한데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부정을 합니다. 부정을 하다 보면 거기에 점점 더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못 헤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위기가 딱 터졌을 때 첫 번째는 뭐냐? 인정을 해라. 엘리자베스 키블로스라는 그 학자가 죽음의 5단계를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는 그 자체를 부정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암 선고를 받든지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부정한대. 그 다음에는 분노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부정할 때는 이건 내가 아니야. 내가 암이 말기일 리가 없어. 분노.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왜 내가 이런 그 상황에 처해야 되지? 분노한대요. 그 다음은 타협한답니다. 그 분노 단계가 지나면 그래 타협하다가 우울증에 빠진대요. 그러니까 극단의 밑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이 되면 수용을 한대요. 그 사람들이 암 선고를 받게 되면 이 과정 5단계를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부정이 굉장히 크고 분노가 클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요 5단계를 거쳐서 수용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절망을 이겨내는 아까는 그 사람의 죽음과 관련된 거고 저는 지금은 절망을 이겨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극복하는 데 뭐가 있을까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제 분석이 되는데 첫 번째는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업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또는 잘 다니던 직장에 해고된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처음에 부정한다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어. 나는 회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했는데 회사가 나를 자를 리가 없어. 그 다음에는 분노한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집에 있는 시간보다 회사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어. 분노한대요. 그 다음에 우울증에 빠진답니다. 이제 여기서 극단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실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울 상태에 빠진 거가. 근데 여기에서 인정을 하면 그래 사업하다 망한 게 나 혼자야. 직장 다니다 해고된 게 나 혼자야. 여러분 모든 직장에는 해고가 다 되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면 그래 인정. 인정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극복입니다. 인정을 해야 터닝 포인트가 돼서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을 못하면 우울 단계에서 끝나고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절망을 극복하는 데는 5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우울 단계에서 반드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분은 오래전 얘기입니다. 벌써 한 10여 년 전 얘기인데 그때 서초동에서 이제 저녁 강의가 끝났어요. 제 강의는 주로 CEO들 특강이기 때문에 7시부터 8시 반까지 강의가 끝났는데 한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명함을 주시면서 교수님 저랑 오늘 저녁을 같이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랑 선약이 안 됐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선약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보통 뭐 서로 사인하고 받고 사진 찍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분이 또 그러는 거야. 교수님 저랑 저녁을 하시죠. 그 제가 또 볼멘 목소리로 죄송한데 선약이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제가 쓴 책 중에 어떤 책의 제목을 얘기하면서 그 전에는 왜 책에다가 요즘에는 유튜브로 듣지만 옛날엔 CD로 들었잖아요. 책 내용들을. 그 CD를 듣고 그 전에는 테이프로 들었어요. 그 책 얘기하면서 교수님 책을 강의한 그 CD를 제가 50번 이상을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제목이 극단의 선택에 관한 책이에요. 제 책 쓴 책이. 그러니까 극단의 선택을 극복하는 책입니다. 이게 보통 책이 아니거든요. 야, 이분이 그 책을 50번을 들었다는 얘기는 뭔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약된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분하고 둘이 저녁을 하러 갔는데 강의가 끝나면 이 맥주 한잔 하는 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맥주집에 갔는데 그분이 술을 못 하시더라고. 저는 술을 한잔 하면서. 근데 그분이 살아온 얘기를 쭉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대학을 일본에서 나오셨는데 다쿠쇼쿠 대학을 나와서 한국에 와서 PD를 했대요. 방송사 PD. 잘했대. 근데 그러다 이분이 사업을 한 거예요. PD를 때려치고. 처음에 잘해서 돈도 좀 벌었대요. 그러다 이분이 나중에 들어온 사업이 이제 여기를 들어온 거예요. 루미나리의 축제라고.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이태리 축제인데 그 전구를 설치를 해서 그게 밤에 불을 밝히면 건물처럼 보이는 그런 축제가 있어요. 이거를 국내 최초로 들여온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모 지방자치단체하고 합작해서 대규모의 루미나리 축제를 열은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망한 거예요. 빚이 56억이었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끝난 거예요. 파산했고 도망자 신세였어요. 핸드폰 하나만 들고. 그 당시 주로 서울역에 옛날 노숙인들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근데 그 상태에서 생각할수록 이분은 헤쳐나갈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점점 우울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대학의 여자 후배한테 이제 전화가 왔대요. 선배, 요즘 내가 소문 들으니까 다 결정했다며. 끝났어.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 한번 만나면 안 돼? 시간 없어. 뭔 시간 없어. 마지막 간다며. 한 번만 만나. 안 만나. 만나봐야 뻔해. 무슨 얘기 할지. 엉뚱한 얘기 안 할게. 절대로 안 할게. 한 번만 만나줘. 약속할래? 약속할게. 그래 만났대. 만나더니 진짜 그 여자 후배가 그분을 손을 잡고 가더니 조그마한 어떤 그 종교 시설에 안내를 해주고 이분이 나가온 거야. 그 여자 한마디도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종교는 무슨 법당이나 뭐 이런 모든 무슨 뭐 교회나 성당이나 이런 공간들은 이런 공간하고는 다르잖아요. 굉장히 엄숙하지. 근데 거기서 이분이 그 엎드려 가지고 자기가 아는 모든 신들을 다 욕했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모든 신들을. 그러다가 이렇게 그 막 욕하고 울고 이러는데 엎어져서 자기 앞에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새벽에. 보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더래. 이렇게 앞에서. 그럼 둘이 눈이 마주친 거야. 근데 그 앞에 있는 남자가 그러더래요. 당신 혹시 손 사장 아니야? 그러더래. 그분이 손 사장이에요. 그분은 제 책에도 나왔고 방송에도 나왔는데 이미 본인이 해도 된다고. 그 보니까 당신 손 사장 아니야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이 3억을 빌려서 도망 다니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채권자고 채무자고 채권자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야, 손 사장, 내가 너를 찾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여튼 오늘 드디어 여기서 만나는구나. 근데 네가 지금 울면서 욕하는 건 내가 다 들었는데 죽지는 마. 내가 너 3억 안 받을게. 그러더래요. 근데 이 순간에 무슨 머리에 레이저가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이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이분이 그날부터 노숙인 생활을 접고 찜질방의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막노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도망 다녔던 사람들, 채권자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제가 1억 빌렸죠. 죄송합니다. 제가 망해서 이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다 이놈아. 너 내가 찾아다. 제가 1,000만 원 갚겠습니다. 오케이 하면 갚고요. 아니면 저 그냥 교도소 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소위 말하는 빚잔치를 한 거야. 그래 그럼 1,000만 원도 갚겠습니다. 근데 한 번에 못 갚고 한 번에 매달 10만 원씩 갚겠습니다. 2억 빌린 사람은 2천만 원 갚겠습니다. 근데 한 달에 10만 원씩 갚겠습니다. 다 찾아다니서 은행 빼고는 다 찾아갔대. 그래서 이제 이게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때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용불량자라 그런지 몰라도 봉투에 담아서 다 찾아가서 드렸대요. 채권자들을 이렇게 10만 원씩.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쌍둥이에요. 형이 일본에 있는데 하루는 전화가 왔더래. 야, 지금 일본에서 대장금이라는 프로가 난리가 아니야. 혹시 여기로 수출할 만한 거 뭐 없나 찾아봐라 그랬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형한테 욕을 했대. 너 내 형 맞아? 내가 뭔 수출을 해. 다 끝났는데 뭐 죽지 못해 사는데 뭔 소리야. 야 찾아봐 한번.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찜질방에서 누워서 쫙 TV를 보는데 감자탕 아시죠? 감자탕 광고를 본 거예요 이분이. 보고 오케이. 그러니까 세계 최초죠. 그 감자탕을 갖고 공장에 가서 완전 드라이 건조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컵라면에다가 왜 물 부으면 라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자탕을 완전 건조를 시켜서 국물을 따로 끓여서 부으면 감자탕이 되는 거예요. 그걸 일본에 수출해서 대박이 났다는 거야. 그 돈을 엄청 벌었대요. 그래서 56억을 싹 갚았대. 그래서 그거 만났을 때 자기 회사 홈페이지 보여주는데
그 수출하는 게 수백 종이 넘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제가 56억 때문에 죽으려고 했다잖아요. 그랬다면서요. 앞으로는 560억 부도나도 안 죽어요. 그거 왜 죽어요? 갚으면 되지. 못 갚으면 할 수 없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돈은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몇 조씩 몇 천억씩 부도나는 회장들이 있어요. 안 죽습니다. 돈 때문에 죽진 않아요. 그런데 몇 천만 원, 몇 억 식당하다 망해서 부부 동반 극단의 선택하는 경우 있어요. 이게 돈 때문에 죽는 게 아니야. 사람은 뭐 때문에 죽냐면 실패의 크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절망의 깊이 때문에 죽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자, 여러분 실패의 크기로 보면 몇 조씩 부도나는 회장이 먼저 죽어야지. 안 죽는다니까? 그분들은 크기는 크지만 깊이가 얕은 거야. 근데 몇 천만 원, 몇 억 때문에 극단의 선택을 하는 식당 하시는 분들은 크기는 작아. 근데 절망의 깊이는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손 대표가 위기를 극복한 5단계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부정한 거야. 이럴 리가 없어. 내가 개인하고 한 것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돼. 근데 분노한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너가 누구야? 그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우울 상태가 빠진 거죠. 그리고 반포대교 갖고 투신하려고 그랬었고. 근데 이걸 극복을 한 거예요. 근데 인정을 한 거지. 아, 그렇구나. 망하는 게 나 혼자가 아니네. 망하는 게 아니네. 그래서 이분이 극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여러분 크고 작은 위기들이 늘 옵니다. 근데요, 이 위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크기 때문에 사람한테 똑같은 절망을 주는 건 아니에요.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나중에 사시면서 문제가 생기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문제 자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터졌구나. 근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을 보면 우리 여러분처럼 연세가 좀 이렇게 있으시면 그래, 별거 아니야.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 나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 경험하면 그걸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의 깊이로 인식을 하니까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인정하셔야 돼. 시련을 극복하는 첫 번째, 인정. 두 번째는 뭐냐면 수정입니다. 자, 인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 직원들은요, 해고됐던 사람이 다음 회사에서 정리해고될 확률이 높아요. 왜? 그 사람만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자영업도요, 망했던 사람이 또 망합니다.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면 바꿔야 돼. 수정이야. 그 방법을 바꿔야 돼. 근데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수정을 해야 되겠구나. 근데 대부분 수정하지 못해. 그 이유가 뭐냐면 뇌에 문제가 있답니다. 우리 뇌. 자, 저기 보시면 여기서 문제가 뇌가는 심장을 박동을 체크하는 거고 중뇌는 체온을 조절하면서 오염을 방어하는 기능인데, 자, 예를 들어서 걸어가다가 돌멩이가 딱 날라왔어요. 그러면 싹 피하죠. 이게 중뇌의 기능이래요. 근데 대뇌피질은 가장 이성적이면서 창조적인, 그러니까 가장 늦게 개발된 인간의 영역이래요. 근데 이 대뇌피질은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중뇌에서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하려면 중뇌에서는 야, 그거 돌멩이가 날라오는 것과 같아. 하지 마.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수정을 하려면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던 걸 해야 된다는 얘기와 동일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작은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중뇌가 못 알아차리게 하는 거지. 그래야 내가 일을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방법을 이제 팁을 드리면 작게 시작을 하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이아가라 폭포 여러분 아시죠? 이게 폭이 224m래요.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에 있잖아요. 근데 여기 다리 이 중간에 이 둘을 잇는 다리, 쇠로 된 다리를 건설하라는 미션을 받았을 때, 이 찰스 헬렛 주니어라는 사람이, 근데 이걸 받았을 때가 1847년도예요. 여러분 옛날 학교 때 그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날리죠. 그게 제 기억에 1900년도 초반이었어요. 막 1, 2년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비행기란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같으면
미국에서 철 케이블을 물어다가 캐나다에 놓고 그걸 연결해서 다리를 놓으면 논답니다. 근데 이때 비행기가 없을 때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한 거야. 찰스 엘렛 주니어가. 어떻게 하면 이 두 개의 대륙, 이 땅에 다리를 건설할까? 그러다 이 사람이 착안을 한 게, 여러분 연 아세요? 이렇게 날리는 연. 연을 미국에서 이렇게 올린 거예요. 쫙 올려가지고 연을 캐나다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 연실이 달려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연실에다가 미국에서 코일 있죠. 코일을 묶었어. 그래서 당겨서 캐나다에 간 거야. 코일 끝에다 철사를 묶었어. 철사가 당겨서 캐나다에 갔고, 철실 그때 그 로프를 묶은 거야. 로프가 캐나다에 갔고, 로프 끝에 그 철심 있죠. 그 철 케이블 그게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연결해서 그 위에 다리를 놓은 게 저 끝에 보이는 다리예요. 왼쪽 끝에 보이는. 그러니까 저게 연결된 게 저 만들어진 처음이 뭐였어요? 연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중뇌가 방해할 때는 위험해 하지 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냐?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야. 그럼 중뇌가 방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밌죠? 이게 수정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의 6단계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5번째와 6번째. 안 되면 그만하되 다음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와 같이 하셔야 돼요? 동기를 자극하는 사람들. 그래, 할 수 있어.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주변에 방해자가 있죠? 내 중뇌도 방해하는데 옆 사람까지 방해하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뭔가를 수정을 하려면 그런 동기를 자극하는 사람들과 같이 할 필요가 있다는 팁을 드립니다. 자, 위기가 터졌으면 인정했어요. 두 번째가 뭐였어요? 수정했어요. 세 번째는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열정이야. 그래야 이걸 극복할 수 있거든. 여러분, 재결치라는 지휘 회장 아실 거예요. 뭐 대단했던 경영자죠. 근데 한국에는 이 양반 못지않았던 분이 정주영 회장이 있습니다. 대단하죠. 한번 정 회장이 재결치를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왜 찾아갔냐면 우리도 삼성처럼 반도체 회사 하나 하고 싶은 거야. 재결치한테 우리랑 합작해서 반도체 회사 하나 만드시죠. 그러니까 재결치가 우리 회사가 어떤지를 알고 왔습니까? 알고 왔습니다. 그 당시의 지인은요, 완벽한 세계 1등이었어요. 경쟁자가 없을 정도의 타의 추종을 불어야지. 알고 왔습니다. 세계 1등인 거. 그럼 우리랑 합작하려면 딜을 할 걸 뭘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한국에는 우수한 인재가 많아요. 저렴합니다. 그랬더니 재결체장이 저렴한 인재는 중국에 더 많아요. 퇴짜를 난 거야. 근데 여러분, 정 회장의 특징은 포기할 줄 모르는 사람이야. 근데 또 찾아갔어. 뭘 갖고 왔나요? 한국 정부가 세금을 좀 감면해 준답니다. 세금 관심 없습니다. 또 퇴짜 맞았어. 또 찾아갔어. 뭘 갖고 왔어요? 한국에서 공장 땅을 좀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땅 싸게 사는 거 관심 없어요. 또 퇴짜 맞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 회장이 요거는 95% 실화입니다. 회의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재결치 회장한테 야,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재결치 이거를 한국말로 했거든. 이거를. 그러니까 재결치가 모를 거 아니에요. 화는 난 것 같은데 통역한테 그랬대. 저 사람이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통역해. 네 회장님, 야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 불러. 아니, 회의하다 말고 욕하고 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 확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 회장이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서 그 얘기를 듣다가 백 회장님, 그 화만 내지 마시고 우리 팔씨름이나 한번 합시다 그런 거예요. 팔씨름이요? 느닷없이? 네. 우리 회사는 지휘보다는 형편없이 회사는 작지만 나는 회장님 팔씨름 이길 것 같습니다. 한번 하시죠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재길치가 정 회장보다 정확하게 20살이 어려요. 재길치 회장이. 그리고 재 회장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커요. 이분은 고등학교 때부터 운동선수였어요. 근데 정 회장은 호리호리해. 그러니까 재길치는 화났죠. 욕먹었으니까. 그리고 정 회장은 호리호리하죠. 그러니까 정 회장한테 욕할 수는 없으니까 코를 눌러주고 싶은 거야. 그래 한번 합시다. 이렇게 된 거야. 준비를 하는 거야. 이제 팔씨름 준비를. 정 회장이 한마디 더 했답니다. 재 회장님 그러면 우리 내기를 한번 합시다. 내기요? 네. 내가 팔씨름에서 지면 난 오늘 이후에 절대로 미국에 와서 회장님 괴롭히지 않을게. 근데 만약에 회장님이 지시면 우리 오늘부터 합작합니다. 오케이? 재길치는 이기니까 오케이. 그래 팔씨름 해가지고 한 방에 정 회장 이겨버린 거야. 여러분 정 회장이 전직이 뭔지 아세요? 전직이 쌀장수였어요. 전직이 쌀장수였고요. 그리고 현대 다닐 때 그 직원들하고 팔씨름하고 모래밭에서 씨름을 엄청 했어요. 한 방에 이기고 나오면서 재길치장한테 그랬대. 재 회장님, 우리 오늘부터 합작합니다. 오케이? 꼼짝없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 유명한 회사가 됐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그게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는 그렇게 만들어져요. 제가 정 회장께서 이런 상황을 통해서 극복하고 기회를 만들어낸 거를 제가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들어갈 단어가 있는데 원래 여러분 좀 맞춰줬으면 좋은데 이게 방송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하여튼 알려드릴게요. 이건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대신 제가 먼저 하면 여러분 후창을 해주세요. 네. 자, 우리 김미진 아나운서도 후창해 주세요. 네. 자, 제가 먼저 합니다. 선 질러, 후 수습, 이게 필요해. 일단 질러야 돼요. 일단 해야 돼. 근데 사람들은 지르기 전에 뭐 할 생각하냐면 수습할 생각부터 해. 이게 만약에 터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걱정을 미리 앞서서 하지 마라. 걱정을 가불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제가 자주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일단은 지르고 그 다음엔 수습하면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해. 수습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일이 될 리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정 회장께서 또 그 조선소를 만들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원래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을 찾아갑니다. 영국에 찾아가서 AMP 애플도의 롱바텀 회장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 우리가 조선소를 만들려고 하는데 차관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 사인을 좀 해달라. 그 이 양반이 안 해줬어요. 왜? 현대라는 자체를 잘 몰랐고 그때 현대가 들고 간 서류가 정 회장 표현에 의하면 두 가지였대요. 5만 분지 1의 지도. 그 다음에 백사장 사진. 돈 주면 여기다 만들어. 이게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당신이 배를 잘 만드는 것과 당신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냐. 입증할 수 있냐. 어떻게 당신을 믿고 돈을 주냐. 그랬더니 정 회장이 그때 주머니에서 요즘엔 없는 돈이 옛날에 있었어요. 500원짜리 지폐를 딱 꺼냈다는 거 아니야. 이거를. 자, 잘 보시오. 영국은 해양의 제국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이나 먼저 쇠로 만든 거북선을 만든 민족이요. 나는 다른 건 모르지만 배 하나 만드는 것만큼 세계에서 제일 잘할 수 있어요. 그 롱바토 회장이 확 거기에 아주 그냥 감동을 해서 사인을 해주고 차관을 받아서 조선소가 지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이 거북선 누가 만들었어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과 정주영 회장은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만약 이 정주영 회장이 이주영이라면 얘기는 되지. 우리 선대 몇 대 중에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정주영 회장이 여기서 뭐 했냐? 선 지른 거예요. 우리 선조가 이랬기 때문에 나도 잘할 수 있다고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열정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워낙 조선소 돈을 받아서 이제 조선소를 지었잖아요. 돈을 너무 많이 엄청 벌고 대신 비어있는 공간이 없는 거야. 배를 만들 수 있는 도크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공고를 했대요. 우리는 땅 위에다 배를 만들겠다.
근데 여러분, 땅 위에 배를 만드는 거는요, 배는 만드는 것보다 진수시키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수시키다가 엎어지면 이게 무슨 그릇처럼 털어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사람들이, 야, 현대 해도 너무한다, 너희들. 어떻게 땅 위에 배를 만들어서 그걸 띄우냐? 근데 그때 러시아에서 옛날 배를 주문을 한 거예요. 우리 만들어주라. 그래서 실제 맨 땅에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진수시키는데 그날 전 세계 관련 기자들이 다 왔었어요. 그 배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배가 있잖아요. 이제 레일을 깔아서, 땅 위에 있는 배를 레일을 깔아서 여러분 바지선이라고 아세요? 바지선에 이게 실은 거야, 이렇게. 실어서 요 배를 바다로 끌고 갔어. 여기 바지선에 실려 있는 거예요. 저 밑에가 바지선이에요. 그럼 어떻게 띄웠냐면 배를 촥 바지선을 가라앉힌 거야. 그러니까 배가 뜨지. 세계 최초였어.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이 공법과 기법을 따라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정 회장이 평소에도 그랬답니다. 뭐 지시를 하면 중역들이 회장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봐, 해봤어? 왜 해보지도 않고 그래. 일단 한번 해봐. 선, 진로 한번 해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습하고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고민하잖아. 이렇게 갈까 말까 고민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거를 찾으려고 얻으려면 가야 되는데 가려면 리스크가 많아. 그러니까 수습할 생각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사람 반대이기도 하죠. 만약 여러분 안 가면, 내가 가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 그거를 성공적으로 해낼 확률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제로예요. 안 가면 제로입니다. 근데 가는 순간 확률이 바뀌어요. 몇 프로로 바뀌는 줄 아세요? 50%야. 둘 중에 하나예요. 되거나 또는 안 되거나야.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여러분의 직면에 있다면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나아요. 사람들은 안 했던 걸 후회합니다. 했던 걸 후회하는 것보다 안 했던 걸 더 많이 후회를 해. 그래서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는 게 답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런 때 있잖아요. 막 절망의 창이 닫히고 절망의 문이 닫혀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실은 문을 여는 방법은 모든 문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 호텔 같은 데 다 써 있잖아요. 문 뭐라고 써 있어요? 누르세요. 그렇지. 미시오, 당기시오, 누르시오 다 써 있어. 근데 결국은 그걸 내가 거기에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서 시도하는 사람이 결국은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딱 눈앞에 얘기가 왔다 그러면 선, 진로, 후, 수습을 생각을 많이 해보시길 바라요. 근데 우리는 늘 뭐부터 한다고 말씀드렸죠? 수습할 생각부터 하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지난번에 우리 녹화할 때 김미진 아나운서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답변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하게 된 것도 아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돈이 필요했었어요. 전 사업을 하다 망했었으니까. 근데 그 돈을 벌어야 빚을 갚을 수가 있었어요. 교수 월급이 얼마 안 됩니다, 실은. 근데 그게 그 상황이 저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전 그걸 극복하려고 많은 시도들을 했죠. 근데 그게 결국 저를 더 강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 그러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3가지의 팁을 잊지 마시라. 첫 번째는 뭐냐? 그 위기 자체를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하라, 인정. 공부 잘하셨어요. 그죠? 인정하라. 인정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수정. 근데 수정을 못하게 말리는 게 있다고 그랬죠. 뇌에서. 기억하세요, 혹시? 중뇌. 돌멩이가 날아오는 것과 똑같이 인식한다 그랬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작게 해라. 미세하게 하고 누구랑 같이 해라. 동기를 유발시키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열정이야. 문제가 생기면 수습할 생각부터 할 게 아니라 내가 치고 나가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모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그게 나를 죽일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요. 저는 실제로 많은 CEO들을 만납니다.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방송을 통해서.
근데 만나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었어요. 시련과 위기가 없이 성공까지 온 사람은 저는 죄송하지만 만난 적이 없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은 90% 정도는 극단의 상황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걸 극복을 하더라고. 극복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그게 오기 전에 그 사람과 그게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은 완벽하게 다른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약에 없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얘기를 해요. 그런 위기가 없었다 그러면 절대 오늘의 나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저도 완벽하게 그에 동의를 해요. 저도 그런 인생에 대한 삶의 위기가 없었다면 오늘날에 저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뭐 먹고 살고 뭐 그냥 아이들 가르치고 영역이 이렇게 넓지도 못했을 것 같고 저는 그게 오늘의 저를 만든 동력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난 차수 강의와 이번 차수 강의를 연계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위기는 터지기 전에 뭘 보내냐면 시그널을 보낸다는 거예요. 신호를 반드시 보낸다. 그게 미세할 수도 있고 강력한 신호일 수도 있어요. 특히 직장에 다니는 분들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그랬죠. 직장기에서는 뭘 준비하냐? 직업기를 준비해라. 직장기 갖기 전에 아이들은 뭘 준비하냐? 미래 내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을 뭔지를 찾아서 오래 하면 행복하고 윤택한 삶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인지를 해서 미리 준비를 하면 위기를 극복하고 피할 수도 있고 대신 그게 딱 터지더라도 대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처럼. 터지면 그 자체를 인정하고 두 번째 그거를 방법을 수정하고 안 하면 또 망하거든. 또 망해요. 잘렸던 사람이 해고된 사람이 똑같이 해고되는 이유가 뭐냐면 분석해 보면 A 기업에서 해고될 때 근거 때문에 이 사람이 B 기업에서 해고가 돼요. 못 고치는 거야. 쉬운 건 아니에요. 관성을 고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관성이 돼 있어. 자영업했던 어떤 식당 하는 분이 또 망하잖아요. 그분도 분석해 보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분석해 보면 망했을 때 했던 행위 자체를 안 바꿔요. 그러니까 또 망하는 거야. 또 해봐요. 또 망해. 그래서 그 방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는 그거를 열정적으로 극복을. 늘 그런 거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단계를 거치다 위기가 극복됐다고 하면 극복된 위기는 나중에 다시 안 올까요? 또 와요. 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인정하고 수정하고 열정을 가지면 그게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고 그리고 시작할 때 김미진 아나운서하고 얘기한 것처럼 위기와 기회는 밤과 낮과 같아요. 늘 옵니다. 친해져야 돼.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위기를 터지면 인정, 수정, 열정으로 극복하라는 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도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시련을 극복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인정과 수정과 열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터지면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생각에는 인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인정은 땅바닥에 발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그러니까 돼야 일어설 수 있는데 인정을 안 하면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현실 자체를 인정을 해라. 뭐 해고된 게 나 혼자도 아니고 사업하다 잘못된 게 나 혼자도 아니다. 그게 나도 그렇다. 인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문제를 있는 그대로 네. 인정하는 것, 네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실 건데 네. 다음 주는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다음 주는 우리가 살면서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저런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주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좋은 주제입니다. 기대해도 됩니다. 어떻게 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네. 기대가 정말 많이 네, 되는데요. 네, 네. 다음 주 이 시간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혜 다락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알차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